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변동성도 있고 가는 종목만 갑니다. 최근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관련된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랐나 하면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 다른 작은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몰캡 관련한 전문 애널리스트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 네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수급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서 그 환율의 영향을 좀 벗어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계속 최근에 연초부터 이어온 이런 고환율의 그 영향이 사실 단기간에 뭐 추세가 변환될 거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와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안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원화 환산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달러 환산 대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가격대는 보일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도 약하게나마 좀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기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사실 환율의 안정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이런 저희 펀더멘탈 대비 고환율이 됐었을 때 어떤 이런 원화 환산 대비 저희 달러 환산 대비 어떤 괴리율이 커져 있는 부분을 좀 네.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히려 이제 달러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와 비견을 했을 때 반대로 달러화로 환산을 했을 때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조금씩 더 유입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보면은 근데 외국인이 다 사는 게 아니라 편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는 종목만 사서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태조 이방원이 최근에 굉장히 대세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스몰캡 관련된 종목 중에 네. 좀 괜찮은 탑3 섹터를 꼽자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았나요? 사실 태조 이방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뭐 이랬던 네. 부분의 영향이 컸었던 만큼 뭐 네. 원자력도 일부 그럴 수 있고 조선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 이런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됐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럽의 뭐 LNG 가격, 에너지 가격이 다소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여태 동안에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건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자재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섹터들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시세가 날 수 있냐라고 보면은 네. 좀 더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인 게 뭐 신재생이나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는 사실 경기의 침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법적으로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위주로 신재생, 뭐 폐배터리도 최근에 계속 좋고 하지만 신재생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뭐 태조 이방원이랑은 별개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중소형주 섹터로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 매력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IT 업체들도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정말 실제로 성장성이 돋보일 만한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런 섹터를 골라야 되고 이 가운데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정말 저평가되고 소외받은 IT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 좀 보도록 하죠. 신재생 친환경 관련한 섹터 중에서는 뭐 많잖아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요새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얘기도 네. 많은데 어느 쪽을 보십니까? 사실 뭐 말씀드렸던 거 앞서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으로 네. 좀 더 가시성이 큰 쪽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폐배터리나 2차 전지 향 쪽으로의 가시성이 상당히 클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뒤에서 뭐 말씀드릴 종목이랑도 겹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이런 전기차 쪽에서나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그 친환경적인 요소가 계속 지금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관련해서 튀고 있는데 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아모그린텍이라는 업체인데요.
사실 아모그린텍 하면은 저희 아모그룹, 뭐 아모텍이나 이런 상장한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아모센스까지 해서 전반적인 IT 부품이나 소재 업체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아모그린텍을 좀 주목하자라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겹치는데 결국은 이런 IT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신재생 관련된 아니면 뭐 친환경적인 요소 관련해서 성장의 가시성이 큰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쪽 관련된 사업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뭐 사업 부문이 있겠지만 최근에 특히나 성장하는 부분은 아모그린텍의 고효율 자동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 상당히 많은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전기 기관차 향으로 ESS 시스템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기관차라고 하면 저희 국내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저희 탄광이 많은 북미나 호주 쪽 관련해서 기존의 디젤 엔진 기관차 대신해서 전기 기관차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네. 이쪽 관련한 수주가 앞으로도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모그린텍, 사실 아모그린텍의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관련한 움직임에 있어서 기대감이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몇 년간 준비했던 사업 부문이 올해랑 내년부터 이제 실적으로 쌓이는 구간이라 빠르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뭐 기관의 수급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왔었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내년 기준으로 10배 내외거든요. 네. 물론 기존에 이제 IT 업체에서의 10배 내외 밸류였으면 싸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뭐 전기기관차 발주 현황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나왔던 발주 현황 대비해서 훨씬 더 뭐 수십 대, 수백 대의 전기기관차로의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는 걸 감안하면은 네.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밸류, 그러니까 이익은 성장이 더 빨리 되면서 주가에 대한 매력도는 더 빨리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쪽도 그렇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쪽에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주가가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최근에 언급돼서 보셨겠지만 10,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16,000원 선까지 한두 달 사이에 주가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IT 저평가된 종목들 주목해 보려고 하셨는데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일단 맞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키움하우스에서는 뉴프렉스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뉴프렉스는 어떤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뉴프렉스도 사실 되게 전통적인 IT, 그러니까 본업으로 보면은 저희 모바일의 카메라용 모듈에 들어가는 FPCB를 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XR 기기 관련해서 저희 하우스에서 어제 저녁에 발간된 자료를 통해서 좀 산업도 소개를 드리면서 관련 종목에서 이제 뉴프렉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XR 기기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창 핫했었던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같이 좀 관심이 많이 식었었었는데 최근에 기사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구 페이스북인 메타에서 이제 오큘러스 신제품을 10월 달에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뭐 일정이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차세대의 어떤 IT 헤드셋 기기로서 XR 기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져서 관련된 성장을 상당히 크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내에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어떤 성장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를 추천드린 이유는 사실 카메라용 FPCB를 이제 모바일로 많이 납품을 했었었는데 지금 가장 XR 기기에서 많이 팔리는 게 오큘러스의 캐스트 시리즈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가장 XR 기기가 유일하게 가장 그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에 거의 독보적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실적이 상당 부분 쌓이고 있고요. 향후에 말씀드렸던 퀘스트 프로, 이제 뭐 가칭이지만 퀘스트 프로가 이제 10월 이후로 출시되고 한다면은 FPCB 대당 들어가는 FPCB의 개수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큐 자체도 커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제품 자체도 대당 개수가 늘어나면서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가파를 수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제 뉴플렉스 관련한 보고서를 오현진 연구원님이 쓰셨어요. 근데 네네. 오늘의 반등의 의미는 쓰셔서 시장에 전해져서 이 호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단기적으로 주가가 무려 11%대 현재 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된 양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이미 실적으로 기여가 되고 있지만 네. 향후의 실적 성장이 훨씬 더 큰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보고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스북에서 XR 기기를 이제 10월달 출시한다는 뭐 뉴스 플로우도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서 네. 향후에 이쪽 관련해서 뭐 언론이나 이런 뉴스 플로우는 계속 좋을 걸로 봐서 그런 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IT 저평가된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한 종목만 더 보시죠. 네네. 한 종목 더 말씀드리는 네. 종목으로는 이제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요. 슈프리마. 네네. 사실 IT 큰 범위에 이제 IT로 속하긴 하지만 네. 슈프리마가 IT 업체와 다르게 기존의 어떤 그 평균 대비 더 좋은 고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매출의 비중이 저희 출입 통제 보안 장치 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기존에 저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는 이제 모바일의 지문 인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는 있지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20%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어떻게 보면 출입 통제 보안 장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큰 영향 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슈프리마의 실적 성장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저희 그 데이터 센터 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보안에 대한 그 수요가 훨씬 커지는 부분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오고 있어서 네. 이쪽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세 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하반기에는 좀 개별 종목, 개별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도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기 수요도 상당할 걸로 봐서 그쵸. 네, 출시 이후로의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그 신제품 출시에 대한 소식이 전에 진짜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이후에 매출이 정말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9월 이후로는 좀 빠르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이런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플렉스 이야기했을 때 시청자분 중에서 우리 오현진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셨대요. 네. 보시고 오늘 시초가에 또 공략을 해서 수익 아. 보신다고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스몰캡 종목들, 이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올라가는 종목은 최근에 반등세가 가파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9월에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9월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요 이벤트나 증시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FOMC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9월의 전반적인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이런 그 대외적인 환경 요소에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만큼 좀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은 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사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보기는 힘들어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별 모멘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모멘텀 있는 업종은 우리 또 스몰캡 담당하신 오현진 연구원님께서 열심히 네. 탐방하고 찾아주실 거니까 네, 확인해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스몰캡 전문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